선열 및 호곡령령에 대하여 경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충절의 고장 대전 시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권 교체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졌습니다. 모든 것이 몽땅 저희 민주통합당의 잘못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직성의 경우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속으로 국민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통합당을 도와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꼭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사죄와 참회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사죄의 1배, 반성과 참회의 2배, 새롭게 거듭남의 3배, 대전과 충청은 충절의 고장으로 과거 국가의 위기 상황마다 뜻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민주통합당에게는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스승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옳은 길을 가라고 늘 따끔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저는 오늘 회초리를 든 스승 앞에 선 제자의 심정으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 이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나와 나이 없이 가슴 깊은 감사와 소무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충절의 고장, 대한민국의 심장. 지금 현재 사회자가 다 내가 할 말을 먼저 다 해버려가지고 내가 좀 할 말을 잃었는데 딱 하나 양만의 동네라고 해서 회출이 너는 좀 살살 때리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비대위가 출범한 지 닷새째입니다. 비대위라는 것은 비상대권위원회는 아니고 비상한 상황에 대처를 하라는 대책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깨비 방맹이 가진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슨 알라딘의 노술램프가 됐다거나 홍구가 박타는 것처럼 그냥 착착 딱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권한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출범한 뒤 첫날 현충원에 가고 둘째 날 광주 마을교도소 셋째 날 민중원 부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참회와 사죄의 3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국민현충원 대전에 와서 바로 그들 의식을 끝으로 해서 이제 참회와 사죄의 현장 방문은 이제 오늘로 비대위로서는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인 만큼 간단히 가보러 보았더니 진짜 많은 분들이 회초를 들고 오신 것 같아서 한참 두렵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을 건 맞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거 시작하는 이유는 그 많은 성원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기 계신 대전 시민 한 분 한 분한테는 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속스러운 걸 느끼는 것은 50%에 육박한 그런 지지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달라는 열망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결국 대통령 선거를 치고 나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못다 우리 민주통합당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직성의 각오로 황골탈퇴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회초리를 맞고 우리는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가슴속에 계신 모든 민주통합당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면 마음껏 하십시오. 또 그러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시민이, 충남 도민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끓는 아픔으로 내일을 기약하면서 국민 속으로 뜨겁뜨겁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성취하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뜨거운 회초리로서 저희를 야단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대신 잘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전부 우리 민주당직자들 참회 큰절 한번 하고 엎드리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자, 경례. 과연 우리가 왜 졌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왔는지, 우리의 당 조직은 어떻게 돼 있어서 이러한 그 실패를 했는지 엄정한 평가가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가 없이는 사과를 아무리 100번 하고 다닌다도 앞으로 이 그 변화와 혁신과 새로운 모습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당 생활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승리도 좀 해봤었고요. 그랬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앙과 시도당이 너무나 거리가 있습니다. 유리가 돼 있어요. 시도당은 완전히 존재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한번 명심해야 될 거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 우리 당에서 당선시킨 지역도 상당한 표차로 쳤습니다. 이게 무슨 원인이 있는지, 왜 중앙당과 시도당과 정책적인 협의는 한 번이라도 했는지, 굴림을 해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정한 나는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조직적으로 보면 시당, 도당위원장이 되면은 그 지역을 총괄해가지고 수렴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옆구리 터지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야. 공천을 앞두고 또는 차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전부 다 분리시키고 그러니까 다 거리가 벌어지고 사이가 원수지간처럼 돼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근본적인 시민과 대중과 농민과 노동자 현장은 완전히 분리돼 버리고 따로따로 놀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평가도 지역위원회 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도당으로 수렴을 해서 시도당 평가 아울러서 모든 내용이 저는 담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눈치 볼 거 없어요. 눈치 봐가지고 될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중앙으로 올라가서 중앙의 종합적인 평가를 조직평가 중앙의 선거운동을 누가 어떻게 이번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지금 개인적인 어떤 사람 평가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 개파사업이 나가지고 물러나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가슴을 열고 한번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정책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정말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네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단합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도 저는 지켜봤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지켜봤는데 그때에는 어느 지역에 내려오면 노인 한 분 한 분들의 그 식사 한 끼를 먹는 데까지 그렇게까지 신경을 썼었어요. 요새는 전부 다 어떻게 입안이 돼 있어. 전부 다 목에 힘만 잔뜩 들어가가지고.
대중하고 완전히 분리돼 버리고. 그러니까 표가 오냔 말이야. 그리고 다 개별화돼 있어요. 원내는 원내대로, 당내는 당내대로. 그 무슨 조그마한 권력을 갖고 있다. 저는 민주화운동도 해보고 당에도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된 올바른 국가가 이번과 같은 선거에서 꼭 이겨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이게 왜 그러냐면 먼저 총선을 잘못 평가를 저는 거의 안 했다고. 그 이전에 지방선거에서 조금 이기니까 아주 이게 무슨 우리들이 앞으로 그냥 전성할 수 있을 것처럼 희희낙낙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 솔직히 말해 기득권들 다 내려야 돼요. 그래서 각기 우리가 선출되어 있는 우리의 그 간부들 또는 각 짱급들은 리더십을 세워줘야 된다. 그 리더십이 발전해서 대통령 후보도 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지역 바닥 경험 없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안타까운 거는 60대 이상 된 노인네들한테 문재인 후보를 찍어달라고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누군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특히 농촌 지역 가보면 문재인이 누구예요? 2번 찍어주십시오. 2번. 네. 이 정도로 우리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서 무슨 고공정, 무슨 언론 프레이도 중구난방이에요. 전부 다. 의원들마다 다 달라. 남북 문제 같은 거는 거론하지 않아야 될 얘기를 쓸데없이 거론하고 실제적인 정책적으로 우리가 집권을 한 다음에 그거를 실천하면 되는 거지. 쓸데없이 다 공개하고 다 까발리고 결국에는 몰려가지고 그리고 공격할 건 공격해야죠. 연평도 문제, 전화는 문제 같은 것도 확실하게 나오면 사실이 이렇고 내용이 그거면 확실하게 밝히고 아니면은 좀 우리도 주체적으로 좀 공격도 좀 하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면서 맨 재벌들 위한 정책, 맨 가진 자들 위한 정책 이명박이처럼 확실하게 하란 말이에요. 가진 자들한테 부자들한테 감사해 주잖아요. 이번에 표가 나오는 거 봐요. 제가 프랑스도 가봤지만 절대 거긴 그렇게 안 해요. 엄정합니다. 이상합니다. 조그만 단체를 운영하는 단체장으로서 많은 거를 이번 선거를 계기로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지금 국민의 신금을 울리면서 회초리 민심 투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 참배 드리고 사죄 드리는 거는 새누리당에서도 다 합니다.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의 당이라면은 제 생각인데요. 가서 간편복 입으시고 같이 동참하신 분들이 묘비라도 닦는다든지 이런 걸 좀 했더라면 정말로 서민을 위하고 참 봉사를 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참배를 시작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대선 때도 봤지만 의원님들이 너무 바쁜 일정을 보다 보니까 왔다가 가시는 거 눈도장, 나쁜 말로 눈도장 찍고 명함 돌리고 가시기 바쁩니다. 명함도 혼자 돌리기 바쁘니까 수행비서가 같이 돌리기 바쁘고요. 저는 그럴 때는 이제 곧 명절도 다가오는데 조금 바쁜 일정이지만 우리 민주통합당이 새로 탄생을 하고 거듭을 날려면 조금은 행사장에 가셔서 느림의 미학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정도는 참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더 국민의 마음에 울림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선배님들 많으신 데에서 제가 좀 안 좋은 소리 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청년을 대표한다는 상징성 있는 통합당입니다. 근데 이번 선거 때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 패배 요인이 저는 그냥 청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출구조사 때 그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분석을 해보면요, 저희가 70%를 투표율이 전체가 넘었지만 우리 청년들의 투표를 보면 약간 간단하게 100% 중에 30%, 10명 중에 3명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신 의원님들 계시니까요. 이건 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당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만으로 지금 29살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역 시도당 청년위원장 중에서는 제가 아마 거의 많이 젊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시에서는 좀 젊은 사람들을 걱정하는 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얘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당에도 뭐 새누리당의 이준석 씨와 뭐 손수조 이런 사람들만큼 더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지역에서 선거 때만 좀 뭐 전일만 하고 좀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 친구들도 뭐 머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좀 그 참여를 할 수 있는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 거를 좀 보여줘야지만이 우리 젊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도 있는 게 우리가 젊은 사람을 대변한다는데 젊은 사람들 내세운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우니까 좀 그런 것 좀 잘 좀 앞으로 좀 그런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대선 끝나고 또 끝나기 전에 느낀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당 국회의원 127명이 계신데 그 당시에도 한 5, 60명만 열심히 뛰고 나머지는 뛰질 않는다고, 선거 운동을 안 한다고 그런 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가 97년도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당 국회의원 127명 안 됐습니다. 200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주류라는 사람들이 종편방송이 나와서 엉뚱한 소리나 해서 죽게 지역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사기 떨어뜨리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당원들 이렇게 모르려니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누구가 그 쓸데없는 소리에서 표 떨어뜨리든지 이거 이번에 정말 그분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성해요. 누구 안 된다, 누구 된다. 그런 사람들이 반성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차에서, 민주적 절차에서 뽑아놨으면 열심히 돕는 거지. 문 의장님 잘 알다시피, 대전의 모 의원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 2번 발반을 했어도 그 사람 공천 줘서 그 밑에 가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으면 결정 났으면 한 겁니다. 우리 당이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명 또 60년 전통 빼놓고 다 바꾼다고 하는데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안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시험도에서 결정돼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선거 며칠 내고 문제 일이 안 된다 이런 소리 당에서 나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광주에서 90%, 부산에서 39.6%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위원장님하고 선 의원님 오랫동안 같이 하신 분들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많이 준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런데 우리 동네도 보면 술집 하는 사람들, 술도 마상하는 사람들, 건설업자,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과가 몇 번인지, 전과가 5범인지 6범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주먹 썼으니까 전과 있지요. 걸러낼 수가 없어요. 당에서는 공천심사에 있어가지고 전과 있으면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또 안 되면, 의회 생활 할 때도 안 되면 중앙당에서 윤리에서 해가지고 제지를 하는데, 정당공천하면 제지하는 방법이 없어요. 당선되면 끝날 때까지 그냥 안만 잘못해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하면 시민이 의회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 분 다 대표 나왔어요.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성도 또 진출 안 됩니다. 지금 대전도 각부에 2분, 3분 다 여성들이 있어요. 정당 공천 없이 어떻게 여성들이 또 진출합니까? 여성 참여 50% 온다고 매일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이 언론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가. 그런 것은 무슨 장치가 있어서 돈 있는 사람, 기득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언론에서 이건 문제점을 지적해야 됩니다. 걸러낼 수가 없어요, 방송이. 문제 있어도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제도 장치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충분히 이 국회의원님들이 방송이나 언론에서 그런 것을 조목조목해서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다, 이 실정이 이렇다. 이런 장치가 있으면 좋은 장치가 있으면 다른 것다 이렇게 우리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똑같을 겁니다. 네, 그런 점을 좀 해주시고 이번에 정말로 내년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는 정말로 좀 누구 물러나라 누구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선출됐으면 끝까지 그냥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좀 속 쓰려도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아니고 그러고 편을 가르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편 가르지 당원들이 편 가르는 거 아닙니다. 당원들이 언제 편 갈랐어요. 안 가르는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가르는 거예요. 지도부에서 가르는 겁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고 요번에 새로운 지도부가 잘 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민주당의 전통이 무엇이고 60년 전통 야당이라고 지칭하는 민주당이 정년 전통을 존중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다. 근래 민주당 의원들 입만 열면 60년 전통만 빼고 다 바꾸겠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 과연 민주당의 전통이 무엇인지, 전통을 존중하는 정당인지 의문이다. 근래 민주당은 전통을 존중하기보다는 얄팍하게 이용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과거 민주당은 인류 보편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사sup기 위해 헌신한 역동적인 투사의 이미지였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에게는 정치적 치료와 변화에 편승하고 나아가 무임승차하는 노쇠한 장사치 이미지만 남아있다. 요컨대 당의 전통과 가치를 존중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자신의 입속 차림에 전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는다. 묻고 싶다. 김대중 노무현 돌아가신 두 분 대통령의 가치 혹은 그 실체가 민주당의 전통이며 혹은 그 가치와 부합하는 게 맞나? 대부분 의원들은 민주당 역사의 8알에 가까우신 두 분이니 아마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분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이어받고 발전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전통과 방향일 것이다. 친김대중, 친노무현이 바로 친민주당이며 당의 전통을 존중하고 철학을 지키는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지난 대선을 돌아보자 민주당은 또 친노를 여지없이 또다시 권력록의 화신 분열의 아이콘으로 그렸다. 국민들이 불러내고 당이 세운 문재인 후보마저 친노의 굴레를 더 씌워 압박했다. 그와 호흡이 맞는 스텝을 친노 핵심이라며 낙인을 찍고 밀어냈다. 문재인 후보의 수족을 잘라낸 격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노무현의 가치가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와 부합한다면 오히려 친노를 구원하고 장려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친노의 여상과 이를 이용한 분열의 프레임에 맞춰 민주당 스스로 전통을 뭉개고 내팽개쳤다. 일부 의원들 또한 보수 언론의 나팔과 장단에 맞춰 깨춤을 췄다. 지난 시절 처절하게 쌓아올린 전통과 지켜야 할 과업을 일시에 부정하고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로 몰아붙였다. 이런 모습이 60년 민주당의 전부다.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민주당의 전통, 아니 전부를 부정했다. 친노라고 실체 없는 허상을 만들어내고 권력 불정의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부끄럽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과 싸우지 않았다. 귀 막고 눈 막고 실체 없는 유령에다가 헛발질만 해대고 있으니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이상입니다. 저의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적도 없고 아무 기득권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눈치 볼 것도 없고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번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정권 교체를 국민들이 바라는 열망만큼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이나 아니면 시의원, 구의원들이 국민들의 열망만큼 했었는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안 했다. 국민들의 바램이 이만큼 높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을 20년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도 부정했었고 과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중앙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당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왜 여기 와서 활동을 했냐면 20년 동안 제가 맨땅에 헤딩해오면서 들었던 철학이, 가졌던 바뀐 생각이, 대한민국은 워낙 거대한 양당체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양당체계가 굳어져 있어서 제3의 진보정당 운동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는 대통령 선거 때도 손 놓고 있다가 안철수 현상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나는 20년 동안 진보정당 운동에 몸을 담았는데 10%도 못 넘는 진보정당으로 빌빌거리고 있는데 안철수라는 사람은 조직도 없이 저렇게 국민들한테 절대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에 대한 불신도 아니고 민주당이 못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 대한 불신들이 안철수 현상으로 좀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영에 몸을 담았었고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러나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에 민주당이 후보를 지지했고 지원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새누리당 박근혜가 당명 바꾸고 색깔 바꾸고 할 때 국민들 앞에 이명박 정권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하는 세력으로 비춰지도록 노력할 동안 민주당이 얼마만큼 기득권을 내려놓는 노력을 했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다고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946년도 영국 노동당한테 배울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온 유럽이 나치한테 정복당했을 때 영국의 처칠은 유럽을 전체 대표하는 영웅이었습니다. 영국 국민들에게 신처럼 추앙받았고 유럽을 대표하는 아주 민주적 영웅이었습니다. 당연히 46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칠이 되리라고 모두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 노동당이 정말 천재지변처럼 처칠을 꺾고 집권을 했습니다. 그때 영국 노동당이 어떤 일을 했는가? 베버리 힐즈 보고서라고 하는 전체적인 전략과 보고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영국 사회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노동, 복지, 보건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왔고 이 과정이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효과를 가지고 결국에는 처치를 거꾸로 틀리고 노동당이 집권했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제부터 누구누구 개파의 문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대안과 정책과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새누리당인데요. 세상이 어떻게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당이 가장 못 사는 서민층과 빈곤층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 동맹이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 동맹 구도를 깨려면 전 민주당은 이러한 서민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들을 수사할 수 있는 새로운 강령과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46년 영국 노동당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총선 때 얼마나 답답했는가 몰라요. 일반 새누리당도 그때 한나는 민주당이 멍청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선거 기획자가 참 학교 하고 정치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선거 기획도 엉터리라고 합니다. 다 생각해보세요.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께서 연설 기획자가 참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 하면은 국민들이 무슨 말인가? 정권교체가 제일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일반 60%가 정권교체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권교체 나열식으로 정치교체, 시대교체는 무슨 말인가도 모르고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냐 아니면 새누리당 정권 연장이냐 그렇게 확실히 핵심이 먹히드는 것입니다. 그 내가 더 이상 이따가 대표님께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응이 완전히 미숙해서 졌습니다. 다 민간인 사찰 호재에 안 했어요. 그때 총선 때도.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그걸 아릅니다. 그 박근혜 후보는 자꾸 특검을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이명박 정부 심판론 그것만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박근혜 말이 옳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도 참 강력한 대응이 미숙이고 그리고 또 물타기네 뭐래 그런 것을 일반 국민들이 알겠습니까? 90% 이상이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정치 문외합니다. 자, 박근혜 말은 누구나 보더라도 일반 국민들 전체가 알아듣는 쉬운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어려운 수는 자기들끼리만 하지 국민들한테 향해서 얘기를 해야지 어찌 알아들 수 없는 얘기를 해요. 선거 기획자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그게 참 이것이 참 핵심적입니다. 앞으로는 일반 국민이 90% 이상이 정치 문외하니까 쉬운 소리 앞으로 국회에 적여도 국민이 알아듣기 그런 소리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저는 사실상 이런 말단 당원이고 국민중심당이 있을 때 필승연대란 정치단체를 나 혼자심으로 해체시킨 사람입니다. 말단에도 인재가 있으니까 이 점 주시를 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대선 때 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조건교체된 열망을 우리 민주당에 보여줄 줄 몰랐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문재인을 얘기했을 때 당당하게 문재인을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문재인을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거 내내 추워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졌으니까 진 거에 대한 책임도 있고 나름대로 진 거에 대한 문제 파악해야 되겠죠. 참 이상한 현상이 요즘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정서가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잖아요. 민주당이 울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조롱합니다. 이게 학교 다니면서 보시잖아요. 복도에서 손 들고 서 있으면 저런 것이 또 문제 일으켰구만. 이 꼴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발언하신 분들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없습니다. 자식들 혼날 때 어떻게 혼내십니까?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잖아요? 저놈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구나. 지금 우리 민주당 비대위에서 그런 현상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줘야죠. 그래야 그것을 듣고 그래 앞으로 그 짓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한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를 줘야죠. 그래야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비대위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소화하시려고 고생하시겠지만 국민들에게 뭘 잘못했는지 정확한 메시지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진정성을 듣고 그래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마. 다음번엔 꼭 이겨서 돌아오거라 라는 격려와 칭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에 가까운 국민들이 저희들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의 기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분들이 우리를 지지했고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파악하셔서 그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을 꼭 다음 선거 우리 편으로 안고 갈 수 있어야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문자선 서민들이
좀 더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동으로 쇄신과 반성을 보여주십시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대학생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 한나라당은 정권을 빼앗기고 대학생위원회를 만들고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나라당은 대학생을 소모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위원회 연수를 통해 국회의원 인턴을 채용하고 당직자로 채용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대학생위원회에 대해서도 담당 국회의원을 정하여 물심양면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저 대학생 민주당을 지지해줄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지 지원도 대책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방 대학생들을 위해 각 시도당 대학생위원회 활동 위한 예산도 지원해주며 또한 국회의원분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같이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국회의원들이 지향해야 할 중앙지향적 정치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 젊다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고 그래도 표는 민주당을 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민주당을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또한 소위 486이라는 정치인들은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경험으로 정치에 입문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함께 호흡해 보려는 노력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와 환경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젊은 대학생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권력만 쫓지 말고 아래로 내려가는 민주당,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자리도 인적 쇄신을 통한 앞으로 나아가는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민주당에 입당한 지 2달 됐습니다. 그동안 먹고 사느라고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요. 친구가 권유해가지고 2달 전에 입당해서 한 달에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운동하는데 따라다니면서 민주당 당원이 돼가지고 대전시당 용수축산위원장이라는 임명장도 한 장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당은 임명장 자체가 짜더라고요. 새누리당은 싸놓고 못 준 것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종이값 아끼지 마시고 다음 선거 때는 좀 많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를 했는데 민주당이 죽었는데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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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곡을 했으니까 제가 상 줍니다. 여러분들은 분상 오신 분들입니다. 현재 대선 전에 당직을 대표하신 분들이나 핵심 당직 관계자들은 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두면 이러한 현상이 나왔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 전에 핵심 당직을 맡았던 분들이나 그 당 대표, 원내대표 할 것 없이 최고위원들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 책임 관계가 명확해지고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퇴하시고 지역 국민들한테 보궐선거에서 심판을 얻어서 다시 등원을 해야만 그게 순리에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전 지역에서 일반 당원이 건의하는 것으로는 민주당 최고위원, 대표, 원내대표, 원내대표, 핵심 당직자 다 의원직 사퇴하시고 민주당은 죽었는데 왜 간판을 겁니까? 간판을 내려야 됩니다. 간판을 내리고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국민들한테 당의 정체성을 물어서
진도를 갈 것인지 중도를 갈 것인지 보수를 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당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거를 우리 의견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당을 창당을 해야 됩니다. 간판은 민주당을 걸더라도 진정한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는, 그리고 국민의 생각이 어떠한 길로 가야 될 것인지 생각이 담겨있는 그런 생각을 담아서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민주당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당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만 잘 살자, 내가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살자, 편하게 살자, 이래가지고 기득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세비가 올랐으면 오른 만큼 불우한 이웃한테 기부를 하세요. 그래야 무슨 국회의원들이 반성을 하고 해야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뽑아준 의원들이 좀 정신 차려서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들도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당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적인 화두는, 사회는 2011년을 가고 있는데 정치는 지금 1990년대에서 2000년대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빨리 변화해야 되는데 행동으로 변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항상 말로만, 슬로건, 이벤트. 이 이벤트도 오늘이 마지막이죠. 이벤트 앞으로 안 먹힙니다. 국민을 끌어안지 않으면 절대 표도 안 나오고, 국민이 마음에 없으면 그냥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국민이 느낄 수 있게끔 현직 의원이 계신 지구당에서 교회도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기부하지 않습니까? 현직 의원만 의원이고 현직이 없는 지구당들 많습니다. 이런데 다 이게 정치 백수가 돼가지고 먹고 살 일이 걱정이고, 거기 오는 사람들 무슨 직장 안 써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내가 당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자진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나눔과 기부, 소통과 상생, 일자리 창출, 이거 하나면은 새로운 당, 공산당을 창당을 해도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 표 확장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고 어쨌든 간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했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가 잘못됐는지 거듭나겠다는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수고 없었고요. 잘 하셨습니다. 생존도 이런 거 정권 교체 못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판단한 이 시대적인 흐름을 민주당이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학생운동권 하다가 정치에 입문하신 분들이 거의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어떤 시각적인 차이가 뭐냐면, 저도 노동운동하면서 그분들과 많이 대화를 나눴는데, 일반적으로 세상 바라보는 시각이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그 자기 중심의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혁명자적인 기질이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눈이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는 제약 영업을 해봤습니다. 물건을 팔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결론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투장사를 못했다, 그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투장사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혁명자적인 기질이 아니고 자기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민주화 시대는. 결국은 세상을 바꾸게 되면 모든 국민들로부터 표를 많이 얻어야 자기가 바라는 세상을 구현하는데, 그런 생각을 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사상만 생각하거든요. 거꾸로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선 국민들의 표를 모아야 되는데, 잘못된 시대적인 변화가 뭐냐면, 첫째는 민주화 수행 시대는 지났다. 그걸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화 시대 때 지났다는 것이 어디서 증명되냐? 50대 표에서 나거든요. 노무현 정권 탄생시킨 게 50대인데 지금 거꾸로 새누리당이 표를 다 줬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시대의 흐름을 변화를 이야기하냐면은 이해득실 관계에 따라 이제 표가 움직인다. 그렇게 저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이해득실 관계에 따라서 민주당도 정책을 써야 되고 표장사를 잘 해야 돼야 다음에 정권교체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은 북한은 우리 민주당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절대로 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선 기간 때 북한에도 미사일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표가 어느 편으로 바뀌었을 생각입니다. 새누리당 다 갔죠. 그리고 분명히 새누리당 편입니다. 그거를 분명히 민주당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평화, 물론 우리가 정권을 가져와서는 이제 평화정책 가야 되겠지만 선거 기간 동안에는 그런 어떤 대응을 북한과의 그런 관계라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 북한은 분명히 새누리당 편이가 이번에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계속 말씀 나왔지만 빈민 같은 경우 그 저소득층 경우 우리 민주당 편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따지면 보수의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척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시대는 분명히 민주화 투쟁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 득실에 대한 시혜를 넘어가고 있다. 그걸 분명히 입지하고 모든 이 표장사를 분명히 잘 해야 되겠다.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새누리 같은 경우는 여기다 빨간 마우라를 쳤습니다. 빨간 마우라는 빨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케팅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이 나오냐면요. 이 추운 겨울에 딱 빨간색이면 따뜻해요. 그 이미지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 이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장사적인 측면에서는 표장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 나오셨는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 스킨십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저도 이번 선거 기간 거쳐서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가봤는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아까 이명장 말씀하셨는데 이명장 방 안에 가장 비싼 오는 사람은 이명장 하나 줍니다. 그러고 당직 때 나와서 정문앞까지 가서 인사를 드리고 따뜻히 인사드리고 그 스킨십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지 전 저들이 느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좀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동양에서 경로사상 그 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노인들 그렇게 국진이 대접하는데 민주당은 그게 좀 부족합니다. 스킨십 같은 게. 요 두 가지. 이해관계의 특별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 스킨십을 우리 민주당은 개발해야 되겠다. 그 결국은 피잡히는 게 표장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럼 다음에 정권이 분명히 이룬다. 그렇게 저는 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는 우리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졌습니다. 참담합니다.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어떤 식이든 간에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정치는 책임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한명숙 대표는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127명이 대부분이 친노 아니면 386 협조적인 그 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자기들만의 리그전이었어요. 정말 한명숙 대표가 말씀대로 공천을 정말 국민들에게 돌려줬다면 오늘과 같은 비참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앙당에 공천심사에 관한 그 기록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시험을 봤으면은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공천심사비를 저는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대덕구에서 후보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면접을 봤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됩니다. 면접을 안 봤으면 환불을 해드리는데 면접을 봐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봤다는 얘기는 우리 민주당 후보에게 공천을 주겠다는 민주당의 의지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명수 대표가 이정희 대표하고 만나서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면접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선거비는 보존을 못해줄 망정 공천심사비에 대해서는 정말 후보자들에게 돌려주고 좀 사과라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 신원장님 이 자리는 이제 대선 평가 그래서 주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이 변화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과연 이름 그대로 민주당이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반민주당 아니냐 말이죠. 중앙당이라는 것이 우리 민주당을 위한 중앙당이냐? 아니면은 지도부를 위한 중앙당이냐?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문희상 대표께서 모든 그 개혁도 많이 이제 그 변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어떤 분 얘기하셨지만은 이 사람이라는 거는 이득이 1%라도 있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당에 가 있죠. 새누리당에서 만약에 1%의 이득이 더 있다. 새누리당은 다 가세요. 제가 볼 땐 다 그래요. 뭐냐?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고 당원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시민들은 여기 나와서 무슨 한마디 하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1%의 더 이상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룡에서 유성으로 오는데 제가 문재인 후보 유세하는 거 3번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는데 제가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당시 그때 젊은이들 그 은은정거리 엄청났어요. 제가 지금 47이거든요. 제가 정치 유세하는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근데 전 3번을 갔어요. 너무 멋있는 분이었어요. 문재인이라는 양반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저기 이상민 의원님 계신데 그때 대전 유세할 때 이상민 의원님 그 다음에 박병석 의원님 제가 2분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 멀리서 봤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이번 대선이 도대체가 민주당이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뭐냐? 제가 계룡에서 오다 보면은 이게 뭐죠? 이거? 이 플랜카드 있죠? 플랜카드. 플랜카드에 민주통합당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개인의 이름으로 나가 있어요. 뭐냐? 다음 지방의 선거에 나갈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민주통합당으로 해라.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느낀 건데 뭐냐면은 선거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왜 민주당이 당당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금 죄 지은 사람처럼 있느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저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죄 지은 듯이 이러냐? 제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저는 주로 전혀 방송을 보질 않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뉴스를 듣고 있어요. 왜냐? 거기에 나오는 뉴스들이 뻔하거든요. 혹시 여기 KBS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뻔해요. MBC, KBS에서 나오는 것들 뻔해요. 볼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인터넷으로 봐요. 인터넷에서 보면 거기에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거기 다 나와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왜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문재인 후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지만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단 뭐냐? 플랜카드를 할 때 개인으로 한 사람들은 다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집단적 의식이 없이 무슨 당원해요. 이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예, 번 더. 딱 한마디만 할게요. 저도 흥분해서 사실은 짧게 하고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흥분해가지고 그런데 이거 제발 좀 해주세요. 집단적 의식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 거 당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절대로 사과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했습니다. 쟤네들 저쪽에서 국정원 뭐 할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잘못했습니까? 라고 무슨 회초리 미싱 만나면입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이거 좀 죄송하지만 저 앞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볼 때는 쇼 같아요. 잘못하신 거 없어요. 민주당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한 거 없고 거기서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개인 이름을 들어간 사람들 철저히 배척하셔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더 할게요. 이번에 저는 그거를 많이 봐가지고 이 선거 그거를 봤어요. 어제 시민시연회 하는 것도 생방송으로 다 보셨는데 보고 계신 분들 있나 모르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2,000표 시연하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 9시 반까지 그거 다 봤거든요. 8시 반에 당선 유력 확정인가 뭐 나왔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 개표 10%인가 밖에 안 나왔는데 서울의 인구가 수도권이 2천만 아닙니까? 아직 오픈도 안 되는데 걔네들 어떻게 당당하게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어제 2,000표 시연하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뭐라 했냐? 이거 팩스로 해가지고 지방선거위원회에 있는 거 모아가지고 팩스로 넘어졌대요. 왜냐? 어떤 분이 그걸 물어봤어요. 컴퓨터로 했냐 했더니 그러지 않았대요. 컴퓨터로 중앙선관위에 안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분당 그 보내는 거를 다 팩스로 해서 넣었대요. 중앙선관위 팩스가 몇백 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수많은 개표소에서 넘어가는 팩스들, 분당 팩스들이 어떻게 다 팩스로 다 받을 수 있겠어요? 이게 상식에 통하는 겁니까? 새누리당은 뭡니까? 광역시가 3개죠. 부산, 울산, 대구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솔직히 광주광역시인데 민주당이 이기려면 대전광역시와 춘천권을 잡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선진당이었다가 이번에 이상민 의원님하고 이게 박bun계 의원님하고 또 박bun계 이쪽으로 나오셨는데 선거 결과도 그랬죠. 같은 군대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 계신 데는 다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위원장님 대선에서 이기시려면 제발 대전하고 충청권 신경 많이 써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장단 하나입니다. 제가 들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전에서 이겨야 대선에 이기는 겁니다. 이 대전에 여기 계신 민주당 여러분 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으로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입니다. 가슴에 와 꽂힙니다. 진작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면 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후회가 많거든요. 저희가 당당하지 못해서 여러분 앞에 현철이 맞자고 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못나서 온 거 아닙니다. 65% 이상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전부 생각하셨고 다 지지하셨는데 더군다나 대전은 반 이상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호남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은 지지를 하셨는데 부산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지 못했을까? 그분들 앞에 가서 같이 울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런 작업을 우리 스스로가 안 한다 그러면 한 발짝 앞에 나갈 수 없어서 우리도 하다못해 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일은 앞으로 거듭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프게 혹독한 냉혹하리만큼 혹독한 대서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서평가위원회를 바로 대전 오늘 여기 와서 위원장, 부위원장 했고 위원을 여기서 구성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아주 객관적인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과학적인 판단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필요하다 그러면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새로운 정치의 변화를 요구한다면 정치혁신위원회에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꿔라 하는데 하면 다 바꾸겠습니다. 당명을 바꿔라. 지도 노선을 바꿔라. 전략을 바꿔라. 전술을 바꿔라. 앞으로 국민 앞에 가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대로만 바꿔라. 라고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법률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도 오늘 고생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가장 늦게 가야 5월 18일일 때 당원에 명시된 최종 기한이고 그 전에 가능한 한 빨리 해서 새로운 지도부 출범할 때까지 우리가 혁신 밑그림 그려서 설계도 그려놓고 대선평가 혹독히 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이러고 다시 출발하려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왔고 오늘 바로 그 중요한 결정을 대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들을 여기 온 겁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답변을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만 요점만 얘기하면 다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가슴속에 새기고 이 길대로 고쳐가는데 앞장서고 하겠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지도해 주신 그대로 청원해 주신 그대로 그 마음 변치 않으시고 꼭 도와주십시오.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전쟁의 마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